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폴란드가 구매한 한국의 명품 무기 K2 전차와 K9 자주포 초도 물량이 폴란드 그다니아 항에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국영방송 TVP에 따르면 지난 6일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을 비롯해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 등 폴란드 정부 인사들은 도착한 한국의 무기 체계를 일일이 살펴본 후 한국의 빠른 납기에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1차 실행 계약이 체결된 지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이 현지에 도착한 것으로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신속히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는 올해 들어 한국 방산업체의 트리플 S급 고객으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7월 현대로템과 하나디펜스, 카이는 폴란드 군비청에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기를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고 8월 말에는 이를 더 구체화해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을 올해부터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10월에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르면 내년 초도 물량인 발사대 18대와 탄약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지원으로 인해 자국의 전력 공백을 메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미 폴란드는 자국이 운용하던 크랩 자주포의 기존 보유분 대부분을 공유하였는데요. 폴란드 입장에서 전력에 큰 공백이 생긴 것인데 이에 대한민국과의 방산협력이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급한 폴란드, 거기에 누구보다 빠르게 최고의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이보다 더 좋은 궁합은 없었던 것이죠. 이는 폴란드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한국 폴란드 방산 대표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보통은 받을 때 굉장히 오래 기다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만 이번에는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렸던 물건이 워낙 빨리 대한민국에서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봄에 폴란드 국도 안보법을 입대했고 여름 8월에 올해 여름에 한국 무기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미 무기가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덕분에 폴란드 군 현대화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무기는 구매뿐만 아니라 납품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환경에 무기 빠른 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했던 날부터 우리가 모두 군인의 힘뿐만 아니라 적당한 무기가 필수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었습니다. 군인의 용기뿐만 아니라 무기가 있어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격 예방하기 위해 또한 적을 멈추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군 장비가 필수입니다. 폴란드 군의 현대식 무기가 입고돼서 폴란드 군대가 훨씬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첫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1차 단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K2 전차 10대가 조금 있으면 폴란드 군대 현장으로 이동할 겁니다. 거기 마지막으로 적응 절차 거칠 겁니다. 여러분 앞에와 여러분 뒤에 한국에서 출하해 주신 K9 자주포 24문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기 납품은 제가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 양국 협력 시기에 매우 역사적인 날입니다. 협력은 산업 부문, 경제 부문, 안보 부문에 성공적으로 될 거라 의심 없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폴란드 대한민국의 협력을 통해 양상이 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90km 떨어진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주 당국은 쿠르스크 공항이 드론 공격을 당해 유류 저장소에 불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날에 러시아의 리잔주, 다길레보 공군기지와 사르토프주, 엥겔스 공군기지가 드론 공격을 당했는데요. 이 두 기지는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루폴레프 Tu-95가 발진하는 기지이며 특히 다길레보 기지는 수도 모스크바에서 불과 2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죠. 즉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통해 러시아의 전략적 군사기지 방어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항공기의 접근을 막기 위한 러시아 방공망이 현재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데 있습니다. 러시아의 방공망이 뚫렸다는 것은 제공권을 우크라이나에 내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우크라이나는 서방 진영이 제공해준 무기체계 덕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2월 24일 개전 후부터 지난 3일까지 우크라이나에서는 280대의 러시아군 전투기가 파괴되었고 전투 헬기와 드론은 각각 263대, 1572대 격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뜨기만 하면 격추당해 급기야 전투기 출격을 중단시켰고 미사일 타격으로 방식을 바꾸었죠. 문제는 러시아의 방공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우크라이나가 전세를 뒤집기 위해 전투기를 보내야 하겠지만 현재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폴란드와 대한민국의 방산 계약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는 자국이 운용 중인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우크라이나도 현재 여건상 폴란드가 보유한 러시아산 미그기를 희망하고 있죠. 다만 그 사이 발생할 수 있는 폴란드의 전력 공백으로 인해 폴란드는 미국산 전투기를 양도받아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를 미국이 거절한 것입니다. 미국은 폴란드의 미그-29 제공 의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어 미국의 처분에 맡겨진 전투기들이 러시아군과 다투는 영공에 들어가는 것은 나토 동맹국 전체에 심각한 우려를 일으키는 것이라며 폴란드와 다른 나토 동맹국과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할 것이지만 폴란드의 제안은 지지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폴란드가 찾은 또 다른 대안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의 발표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폴란드는 FA-50 구매비 30% 1조 2천억이란 거액의 선수금을 한국에 미리 지불하였는데요. 통상적으로 무기 수출 계약금의 선수금은 10% 정도 비율의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지불하는데 폴란드의 이번 선수금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군비청은 딱 한 가지를 간곡히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납기 일정을 꼭 맞춰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 매체 폴스카 지브로즈나에 따르면 내년 8월에 12대의 FA-50 PL 초도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폴란드가 FA-50을 인도받게 되면 바로 우크라이나에 28대의 미그-29 전투기 공여도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폴란드형 FA-50 PL에는 레이시오넬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고 폴란드 국방부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한국형 GPS 유도 폭탄인 KGB 공대지 미사일과 AIM-120C 공대공 미사일이 탑재됩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폴란드가 가진 미그-29기를 대체하고도 남으며 현재 운용 중인 F-16과 함께 주력 전투기로 사용하기에도 손색이 없으니 우크라이나의 전투기를 주고도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니 우크라이나가 구형인 미그-29 전투기 받는다고 전쟁에서 이기겠느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미그-29 전투기 성능 자체가 전황을 바꾸지 못할 것이란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전투기 그 자체의 성능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사용 방안에 있는데요. 나토는 개전 전부터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조기 경보기를 띄우고 러시아의 군용기의 움직임을 우크라이나 측에 실시간으로 알렸습니다. 그 덕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언제 어느 방향에서 어떤 전투기로 공격할지 사전에 모두 파악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는 S-300, 북크 지대공 미사일 등 방공 자산을 총동원해 다층 방공망을 구축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방공망도 노후한 것은 사실이나 뛰어난 전자전 능력을 갖추지 못한 러시아군 항공기에는 대단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에 러시아 전투기들은 우크라이나 지상 레이더 탐지를 피하고자 저고도로 비행해야 했죠. 또한 전투기 공중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위치와 스피드인데요. 나토와 미국이 제공해주는 레이더 데이터를 통해 러시아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전투기를 띄운 우크라이나는 미그-29로도 러시아 전투기를 쉽게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미그-29에 탑재된 헬멧 장착 조준기 역시 공중전 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이 장비는 조종사가 고개를 돌려 적기를 보면 자동으로 미사일이 조준되는 장치입니다. 적기의 꼬리를 물기 위해 격렬한 공중기동을 할 필요가 없어 근접 공중전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현재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전투기는 수호이-35와 같은 첨단 전투기가 아닌 적어도 근접전에서 뛰어난 미그-29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폴란드가 A사 레이더와 KGB를 장착한 FA-50을 도입하고 약 30대의 미그-29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게 되면 이를 계기로 다른 나토 국가들도 우크라이나의 전투기를 지원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것입니다. 미그29의 중요성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전투기 지원 무사는 미국과 중국의 합작이었습니다. 더 유라시안 타임스는 지난 11월 25일 중국은 폴란드의 미그29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중국은 미국과의 비밀백 채널 회담을 통해 이를 합의하였는데 영국 언론인 웬 매튜스가 최근 폭로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공개적으로 미온적인 반응을 유지하고 있지만 마크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중국과 미국이 폴란드의 전투기 공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전쟁이 속히 끝나는 것이 자국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가 불리해진 러시아는 지금이라도 현재까지 수복한 땅을 얻고 끝내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중국과 미국은 그럴 맘이 없어 보입니다. 이대로 시간이 흘러도 러시아의 몰락과 자국의 영향력 증가는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죠. 중국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 명실상부 사회주의 국가들의 최고 큰 형님으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생각보다 너무 형편없었고 이로 인해 러시아가 그동안 영향력을 끼쳐왔던 구소련권 국가들의 파일을 중국이 대신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는 시진핑이 올해 첫 외교 행선지로 카자흐스탄을 선택했을 때부터 예고된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전쟁 이후 러시아로부터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가장 뚜렷했던 곳인데요. 시진핑이 옛 소련의 일원이었던 스탄국가 정상들을 줄줄이 만나 독립과 주권을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더 이상 푸틴 눈치 보지 말고 중국과 1대1로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죠. 중앙아시아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한 스탄 5개국 입장에서도 과거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번영을 되찾는 게 현재로서는 이득이라는 판단입니다.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첨단 무기들의 실전 데이터를 무수히 많이 쌓을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인데요. 이는 돈을 주고도 얻지 못하는 귀중한 자료죠. 더군다나 그 상대가 세계 2위 군사력을 보유했다는 러시아가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군사력 대결에서 유일하게 맞설 수 있다고 여겨왔던 러시아 무기체계의 취약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쟁 장기화가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인플레이션이 뒤따르고 있는데 결국 미국의 금리 결정에 전 세계의 경제가 판가름나듯 그 영향력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죠. 고금리 강달러에 주관하는 국가는 미국이 아닌 오히려 다른 국가들이었습니다. 또한 무기 판매는 덤인데요. F-16EX, 패트리어트3, 하이마스, M109 팔라딘, M1 에이브람스 등 값비싼 무기체계의 주문량이 이미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서 갑자기 판을 흔드는 나라가 나타났는데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폴란드 및 나토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유하려면 대체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필요하고 현재 그 무기를 공급해줄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있어도 안 주고 주려해도 생산까지 오래 걸리는 상황이죠. 한국은 이번 수출을 계기로 세계 방산의 다크호스를 넘어 내년 안으로 4위에 안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앞으로 러시아의 붕괴와 중국산 무기의 한계 등 한국이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방산 강국이 되는 것도 현실감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한국의 방산에 상당한 견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방권은 당연하고 이제 공산권인 베트남도 한국산 무기를 갖고 싶어 연락이 오고 있는 지경이니까요. 최근 중국 인민망은 한국이 방산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당연히 온갖 부정회로를 돌려가며 한국의 방산 신드롬이 머지않아 끝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기사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한국의 방산 수출 급성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강하고 전쟁이 잦아들며 무기 수요가 줄어들 테니 지속되기 어렵다. 또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계속 무기를 수출하다가 향후 미국의 견제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실제 한국의 방위산업은 대량 생산에만 치중해서 기술 연구 및 개발 기반이 취약하고 무기들에게서 사고가 자주 발생할 정도로 수준이 낮다. 또한 한국의 무기 수출은 핵심 장비들과 부품들을 수입에 의존해서 수익률이 낮고 생산과 수출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한국 무기들은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임시방편이나 그저 조립기지 정도로 여겨진다. 게다가 한국이 주요 방산 수출 목표들로 삼은 개도국들의 계약 무산이나 대금 미지급 등의 위험 요소도 존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맞는 말이죠. 첫 맞는 말. 한마디로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짱 증서가 나와주니 참 든든한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한국 무기를 저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만주 땅 되찾을 때까지 군비 증강하죠. 오늘의 한 줄평, 어떻게 한국이 무기 강국이 되었는지 묻는다면 고개를 들어 한국의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라. 쏘고 싶고 날리고 싶고 발사하고 싶고 꽂고 싶은 국가밖에 없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